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실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노트에 있는 가장 마지막 뒤에 두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우리 매번 하는 것처럼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에 나와 있진 않지만 위에 글에 표현된 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주고, 자 A, B, C, D 운동 경로상에 있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A, B, B, C 그리고 C, D 사이의 거리는 2L, L, 3L이다. 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이다. 이거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체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동차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의 몇 배인가를 묻고 있어요. 자, 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건데, 먼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속력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요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바로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자, 일 에너지 정리 뭐였을까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일의 합은 뭐와 같다? 그쵸?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줄여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번씩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A에서부터 D를 지날 때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즉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다. 가속도는 뭐였는데, 가속도는 언제 생기죠?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생겨요. 그렇다면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는 건 계속 일정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즉 이 물체, 이 자동차는 A에서부터 B, 그리고 B에서 C, C에서 D를 지나는 동안 계속 일정한 힘, 뭔가 F라는 일정한 힘이 계속해서 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힘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바뀌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한번 먼저 그림을 밑에다가 잠깐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경로가 있고, 여기 지점 A, 그리고 B, C, D라고 해서 위에 그림을 그대로 옮겨 그렸어요. 그리고 A에서 B까지는 2L, B에서 C는 L, C에서 D는 3L만큼 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요 조건도 우리 그림에 표시해 줄게요. C에서가 B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4분의 5배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B에서 운동 에너지를 미지수 몇으로 표현할까요? K로 표현할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 4분의 5배니까 4분의 5K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일 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점 B에서 지점 C까지 이동할 때 일 에너지 정리 써볼게요. B에서 C로 갈 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F.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L이죠. 여기 B에서 C까지니까. 자,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어요? K에서 4분의 5K로. 자,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4분의 4로 나타낼게요. 통분해서. 그러면
4분의 4K에서 4분의 5K로 변했으니까 자, 얼마나 변했어요? 4분의 1K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 두 번째도 풀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A에서 B를 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A에서 B. 자, A에서 B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는 F라는 힘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얼마만큼 받았어요? 2L만큼 받았어요. 그쵸? 자, 그때 운동 에너지 얼마나 변해야 될까요? 보면 얼마나 변했어요? 위에서 보면 FL의 크기가 4분의 1K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의 2배가 됐으니까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분의 2K만큼 변한다는 걸 뜻해요. 그 말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4분의 2K만큼 빨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몰라요. 근데 이 모르는 값에서 B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변했다? 4분의 2K만큼 변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숫자에 4분의 2K를 더했더니 4분의 4K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4분의 2K가 돼야겠죠. 그래야 둘 차이가 4분의 2K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찾아냈어요. 다음 C에서 D까지 갈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C에서 D로 갈 때 마찬가지로 얼마의 힘이 작용해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위랑 똑같은 F라는 힘이 작용해요. 자, 얼마만큼 작용해요? 거리가 3L만큼 작용해요. 자, 그렇다면 위의 결과를 이용해서 F 곱하기 L이 4분의 1K였으니까 F 곱하기 3L은 여기에 3배가 되겠죠. 3배니까 4분의 3K가 될 거예요. 자, 요 값이 뜻하는 게 뭐예요? C에서 D로 갈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뜻해요. 그렇다면 처음 값이 4분의 5K였는데 얼마만큼 변하면 4분의 3K만큼 커지면 자, 값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5K에 4분의 3K를 더하니까 4분의 8K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내가 요걸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자, 문제에서 D와 A 사이의 속력을 묻고 있어요. 그쵸? 자, D라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A라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찾을 수가 있겠죠. 즉 A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2K, D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8K. 자, 그럼 몇 배예요? 4배만큼 차이가 나요. 뭐가 4배만큼 나요? 지금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나요. 그렇다면 자, 속력은 얼마나 차이 날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의 물체의 질량 그리고 물체의 속도의 제곱과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가 A, B, C, D를 지나는 동안 질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이 질량 변화 없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 A와 D를 비교했을 때 4배니까 A일 때가 1이라면 D일 때는 4라는 뜻이죠. 즉 A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1대 4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왼쪽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4니까 등호로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1대 4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속도의 비율의 제곱이 전체 비율인 1대 4가 되니까 속도만의 비율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속도보다 D의 속도가 2배가 커진다라고 뜻하니까 여기서
D에서의 속력은 A의 몇 배? 2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찾아서 체크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QR을 지난다. PQR을 지나요. 그 다음 자, 그림에 다 나와 있는 조건이고 물체의 빗면 A 구간, 요 구간을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2배 이만큼 증가한다. 자, 요거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체크해주고 높이가 h인 수평 구간 B에서 요거 B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3 이만큼 감소한다. 자, 마찬가지로 체크해주고 그래서 정지한다 나와있죠. 정지한다. 그림에도 표현됐으니까 따로 체크 안 할 거고 물체의 속력 P에서 V, 스몰 v 체크돼 있고 아래서 라지 V이다 다 체크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Q에서 P의 2배이다. 요거는 안 써 있으니까 밑줄을 쳐서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그림을 위주로 보되 왜 그림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보되 위에 체크한 빨간색 요거를 추가로 같이 봐주면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하게 되겠죠. 놓치는 거 없이.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간을 나눌 거예요. 어디서? P에서 Q까지 한 구간, 그리고 Q에서 R까지 한 구간, 그리고 R에서 멈출 때까지 하나의 구간. 그래서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구간을 나눴으니까 보도록 먼저 자, P에서 지점. P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P에서 하나, 자, 그리고 Q에서 하나, 그리고 R, 요 R에서 하나, 그리고 끝에서 멈췄을 때, 자, 정지했을 때 하나 해서 4개의 지점을 설정할 거고 구간은 하나, 둘, 3개로 보도록 할게요. 요 구간을 자, P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P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할까요? 물체의 질량 M이라고 가정합시다. 물체의 질량 M 그리고 중력가속도 G 곱하기 높이 H죠. 그래서 P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EmgH가 되겠죠. 그 다음 Q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OmgH가 되겠죠. 그 다음 R에서는 mgh. 자, 멈췄을 때도 높이 변화 없으니까 mgh 될 거예요.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구해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 P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 지금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m 스몰 v의 제곱. 그 다음 Q는 잠깐 넘어가고 R도 넘어가고 자, 정지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이렇게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게 즉 PQR 그리고 정지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하나 뭘 더 써줄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도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일단 체크를 좀 해주고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정지했을 때 우리 포텐셜 에너지 알고 있고 운동 에너지 알고 있으니까 두 개가 더해진 역학적 에너지가 mgh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R이라는 지점에서 정지할 때까지의 운동에 조금 주목을 할게요. R이라는 지점에서 정지할 때까지. 자, R이라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물체의 질량 곱하기
라지 V의 제곱 주어진 거 그대로 쓰면 되고, 자 R이라는 지점에서 정지할 때까지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된대요? 역학적 에너지가 3대문자 이만큼 감소한대요. 자 그럼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변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3대문자 이만큼 감소해서 mgh니까 R이라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플러스 3e였겠죠. 그쵸? 거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3이만큼 감소해서 요 값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 P의 2배이다. Q에서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위에 있는 P의 몇 배이다? 2배이다. 따라서 Q라는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요 2배니까 mv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제 Q에서 R까지 이동할 때, Q에서 R까지 이동할 때 한번 보세요. Q에서 R까지 이동할 때는 저항도 없어요. 중력만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Q에서 R까지 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보존돼요. 그래서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mgh 플러스 3대문자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봅시다. 자, A 구간에서 2대문자이만큼 증가한대요. 그 말은 요 구간이니까 P라는 지점에서 Q로 가는 동안, P라는 지점에서 Q로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2배의 이만큼 증가했대. 2배의 이만큼 증가해서 지금 mgh 플러스 3e라는 값을 갖게 된 거니까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의 대문자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적당히 만져서 이제 위에서 물어보는 미지수 값을 찾을 거예요. 자, 먼저 어떤 것부터 이용할 거냐면, 먼저 정지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P와 Q 값을 적절히 만져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잠깐만. 자, 그래서 요 식이랑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여기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복잡하니까 1번식에 2를 곱해서 밑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1번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4 mgh 플러스 mv 제곱은 2배 mgh 플러스 2배 2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Q식 2번식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5의 mgh 플러스 mv 제곱은 mgh 플러스 3배 2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여기서 v 값을 구하고 라지 v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미지수 값이 뭔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식을 빼줄게요. 자, 빼게 되면 일단 요놈과 요놈이 지워지게 될 테고, 자 4mgh에서 5mgh를 빼니까 마이너스 mgh. 그 다음 2mgh에서 mgh를 빼니까 플러스 mgh. 그 다음 대문자 2의 대문자 2에서 3의 대문자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대문자 2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대문자 2는 얼마야? 2배 mgh가 된다는 걸 일단 알아낼 수 있어요. 요거를 찾아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2분의 1 mv 제곱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 mv 제곱.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냐. 자, 지금 대문자 이 요거를 우리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1번식에 알겠죠? 여기다 1번식에 집어넣으면 자 1번식 2배 mgh 플러스 2분의 1의 mv 제곱이 mgh에 플러스 라지 E 요거니까 이 mgh가 될 거고, 자 요놈과 요놈이 지워지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2분의 1 mv 제곱의 크기가 얼마다? mgh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P라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이 mgh다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요놈 어디에서의?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 요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 대문자 2에 요 EMGH를 집어 넣을게요. 자, 그러면 MGH 플러스 2분의 1의 m의 라지 V의 제곱은 MGH 플러스 3배의 2인데 2가 지금 얼마니까? 2MGH니까 여기에 3을 곱하면 6MGH가 되겠죠. 따라서 요놈과 요놈이 지워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2분의 1의 m의 라지 V 제곱이 얼마다? 6mgh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P의 운동 에너지와 R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얼마 대 얼마? 1대 6이라는 거야. 그쵸? 1대 6이라는 운동 에너지 비율을 갖는다는 건 결국 속도 비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루트를 씌운 1대 루트 6이라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P에서의 속력을 스몰 v라고 했으니까 아래에서의 속력은 거기에 몇 배? 루트 6배인 루트 6v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또는 일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과정별로 표를 나타내서 활용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풀이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다음에 만나요.